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5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침 KBS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오수순하고 왁자지껄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설화를 일으켰다. 최고위원 중에서 뭐 태영호, 그 다음에 김재원, 다음에 또 설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조수진 의원의 말을 그냥 전해 듣고 이것은 좀 엉뚱한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뭐 회자가 됐던 말인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논의하고 있다. 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어제 양곡법 처리에 대해서 양곡법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자, 이재명 1호 법안, 그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초과 생산된 쌀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이것은 국가 재정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쌀값을 폭락시켜서 농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법안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초과된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앞뒤 다 잘라내고 국회 왜곡이 되면서 대안이다. 자, 밥 한 공기 더 먹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비춰지는 과정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국민의힘 안에서 먼저 이것을 선동을 했습니다. 이준석계가 선동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그 키즈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말이 퍼져나갔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조금 전에 이 입장문을 하나 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을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민주당으로 또 퍼졌고, 이 상황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실언을 한 것처럼,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내막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이 라디오들, 좌편향된 라디오들에서 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나가면은 뭐 유도성 질문을 막 합니다. 해서 어떤 말이 나오면은 그것을 또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막 퍼날려줘.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항상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걸 또 받죠. 받아서 한 사람을 거의 뭐 매장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조수진 의원은 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수매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게 농업 미래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목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던 법인데 왜 이제 야당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해야 한다고 돌아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이재명이 이게 1호 법안이라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농민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프레임을 씌우는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런데 진행자 질문에서 논란이 좀 시작이 되죠.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물론 뭐 여기서 나오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가령 이 질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은 이 연간 1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농업을 망가뜨린다. 그러니 그만한 재정이 있으면은 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농민을 도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직책이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들어서면서 1호 특별위원회로 만든 민생 119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민생이 필요한 것은 119처럼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결을 하는, 급하게 딱딱 해결을 하는 그 민생 119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또 여기 이 방송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 민생 119에서 이 쌀과 관련해서 급하게 막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게 있다. 119 말 그대로 조수진 의원은 119 민생 119 위원장인데 제가 KBS에만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 나쁘게 보는 측에서는 마치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뜸을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이 119 민생 119 회의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KBS에만 KBS에 처음 이야기하는 거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남는 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농민을 위한 이 방안, 이 농민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가령 이런 말까지 붙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했다. 가령 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다. 그 아이디어를 소개를 한 거죠. 이게 대안이다 하고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대안이다. 그러니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농민들이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더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정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고민 없이 이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가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다.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도 또 공격하는 쪽에서는 왜 이것을 여성들 그 다이어트까지 또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말은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쌀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 칼로리가 더 작다. 낮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이어트 하면서도 쌀밥은 먹어도 된다. 칼로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덧붙이는 겁니다. 여성 다이어트까지 문제 삼는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쌀밥은 칼로리가 낮으니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된다. 그래, 그 쌀 소비 좀 하자.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또 무슨 실언, 뭐 황당하다 이런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 건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당장 뭐 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당장 글을 올려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대안이라고 제시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 119니까는, 민생 119니까. 그걸 이야기한 건데 이걸 마치 대안으로 내세운 것처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밥 한 공기 더 먹기 이걸 대안으로 내세운 것처럼 지금 이준석이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동을 하죠. 분명히 가령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밥 한 공기 더 먹기 아이디어. 그 밥 한 공기 더 먹기라는 것이 정말 꼭 한 공기를 더 먹자는 게 아니고
밥 소비를 좀 늘리자. 이 좋은 음식이고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밥 먹어도 괜찮다. 이 정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이렇게 또 막 선동을 합니다. 계속 덧붙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편의점 도시락 박람회부터 해서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최근에 민생 119 행보를 막 조롱을 하는데 민생 119가 해를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 가지고 밥 먹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재밌겠다 싶었는지 이준석이 잠시 후에 또 글을 올립니다. 또 글을 올려서 뭐라고 쓰냐면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소비량 증대에도 큰 의미가 없다. 다 비우냐 마누냐는 쌀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나오면 먹던 남기던 소비는 된다. 실효적이라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아니라 밥 많이 퍼담기 또는 2공기 먹기 운동이 돼야 최소한 논리적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댑니다. 꼭 밥 한 공기를 다 먹자, 더 먹자 이 말이 아니고 밥 좀 많이 먹자. 밥이 쌀이 칼로리도 낮고 건강식품이니까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마치 무슨 꼬투리를 잡은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의 아류들이 일제히 한마디씩 보탭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김웅 뭘 자꾸 먹는 당신 100% 지도부다. 그냥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쩌양 먹방 유튜버죠. 쩌양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자,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이게 비평인지 이 조수진 의원에게 최고위원 경선에서 패배했죠. 허은하. 이준석의 아바타. 허은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입 가경.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 신인규. 이준석이 뭐 토론 배틀해서 뽑은 뭐 부대변인 했던 사람. 이쪽 가면은 과거 태행이 아니고 망조다. 조수진 같은 정치꾼이 정치를 하는 것도 코미디고 이런 사람이 지도부인 것이 더 우픈 일이다. 민주당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확인도 말의 앞뒤 맥락을 확인도 안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준석 쪽에서 먼저 선동을 해주니까 야권도 좋다 하고 올라탔습니다. 이재명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너무 신중하지 않다. 너무 경박스럽다. 이렇게 조수진의 밥 한 공기 발언을 이렇게 조롱을 했고 이준석이 다 자락을 깔아놨죠. 박홍근 원내대표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문의 일패 정도가 아니고 망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밖으로 막 퍼져서 민주당까지 동참을 하니까 오후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위 설명을 들으면 저도 처음에 이것이 좀 너무 허망한 발상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설명을 듣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맥락을 찾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SNS 글은 이렇습니다.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 119 첫 회의 4월 3일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는 무슨 스마트팜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죠. 그런 거 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개진이 됐고, 가령 이것뿐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밥 한 공기뿐이 아니고,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좀 점검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도 여기 들어갔고, 쌀빵, 쌀 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 이것을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걸 KBS에서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이 아까 너무 신중하지 않다. 경박스럽다. 쌀 소비 운동.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습니다. 민생 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마십시오. 이것을 먼저 선전선동을 벌인 건 이준석 쪽입니다. 당 내에서. 결국 조수진 최고위원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도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지만 앞뒤 맥락을 안 보고 일단 여론몰이로 지금 곤욕을 치른 거고 밥 한 공기를 대안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데 불과하다. 그런데 이 선동에 이준석부터 시작된 선동의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 조수진은 억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세 사람 최고위원들 곤욕을 치르고 있죠. 제일 처음에 태용호 의원, 태용호, 조수진, 김재원 세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뭐 말을 좀 더 가려가면서 신중하게 했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다고 이 말들이 그렇게까지 비판을 받을 말인가? 그것도 절미하고 딱 들으면 그렇지만은 가령 태용호 의원 4.3은 김일성이 지령한 거다. 제주 4.3 지령한 거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지금 4.3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자익의 폭동 그 자체입니다. 폭동 그 자체. 이것은 뭐 김일성 지령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하는 바람에 무고한 양면이 희생된 부분. 이 부분은 따로 해서 정말 추모를 해야 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 폭동 자체는 태영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쪽의 지령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김재원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뭐 설화에 휩쓸려 있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그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죠. 그것이 계기가 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제주 4.3은 3.1절 강복절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 발언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이 낮은 기념일에서 안 갔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막 그 안팎의 공격을 받아서 다시 이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말의 표현은 조금 뭐 세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 4.3과 3.1절 강복절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같은 기념일이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부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기념일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일, 하나는 법정 공휴일, 하나는 국가기념일. 자, 국경일은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이죠. 여기도 5대 공휴일. 3.1절, 개천절, 강복절, 개헌절, 한글날. 여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법률. 국기법에 따라서 국기를 개항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딱 규정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 공휴일. 이것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뭐 성탄절 이런 그 법정 공휴일. 그 다음에 국가 기념일. 이것은 법이 아니고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것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보다 하위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죠. 여기에 53개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 53개 국가기념일이 있고 제주 4.3 사건은 그 명칭이 4.3 희생자 추념일 해서 2014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거죠.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또 부마 민주항쟁 이것도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마지막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53개가 있는 것이고 제주 4.3 사건은 이 53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3.1절 강복절 김재원이 이야기한 건
국경일, 5대 국경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다. 같은 국가 기념일이라도 다르다.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격나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경에 처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수진,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발언,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위가 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